오늘 이야기 드릴 증례는 16, 17, 18번 자리에 골 결손이 심해서 발치를 하고 발치 후에 속해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던 증례입니다. 63세의 남자 환자이시고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이유는 17번 치아의 심한 치아 동요와 통증 때문에 오셨고요. 치료 계획은 발치아 보존술을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지연 식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용했던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이종골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종골과 함께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베리어 멤브레인은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사용한 임플란트는 16번과 17번 자리에만 식립을 하였고 TS3 SA 서피스의 5.0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치료 기간은 환자분의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1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최종 팔로우업 기간 또한 13개월 정도 됩니다. 초진 씨의 구강 내 사진이고요. 사진만 보셔도 17번 치아가 굉장히 심한 동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협측 치은에 부종도 심하게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초진 씨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은 16번 디스탈부터 17번까지 수직적인 골 흡수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환자분은 17번만 발치하시는 것을 원하셔가지고요. 내원하셨을 때는 제일 불편하셨던 17번 치아만 발치를 하였습니다. 3주 정도 지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다시 내원을 하셨는데요. 환자분은 이제 16번 치아도 골 결손이 심하기 때문에 18번 치아도 용도가 없기 때문에 16번과 17번을 발치를 하고 발치아 보존술을 시행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로 이렇게 환자분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발치하기 전에 CT 사진인데요. 16번 디스탈 루트를 보시면은 심하게 골 흡수가 진행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17번 자리를 보시면은 골 흡수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게 보이고 상악동 하연도 에로전이 돼서 상악동과 개통되어 있는 것도 CT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치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플랩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17번 자리에 보시면은 상악동 하연이 에로전이 돼서 상악동 점막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종골 블록을 이용을 해서 팔라탈 쪽에도 골 결손이 심하게 있어서 팔라탈 쪽에 골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콜라겐 들어있는 이종골 블럭을 팔라탈 쪽에 적용을 먼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동종골을 그라프트를 하고 바깥쪽에 보바인 베이스의 이종골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위에는 콜라겐 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커버를 하였습니다. 봉합을 시행을 하였고요. 감장절개를 시행해서 프라이머리 크로즈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봉합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베스티블이 굉장히 이렇게 당겨져 와서 짧아질 수 있는, 베스티블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오픈 힐링을 할 생각으로 그냥 봉합은 최대한 그 버칼 쪽 플랩하고 팔라탈 플랩이 프록시메이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봉합은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CT 사진입니다. 결손이 있었던 부분에 고리식재를 채웠고요. 상악동 그 하연이 에로전돼서 상악동 막이 이게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는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약간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이 발치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면은 상악동의 점막도 많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1일째 되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현면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봉합사는 2주 정도 지나서 제거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결손이 되게 심했던 17번 자리 쪽에서는 연조직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어 있고요. 아마 저 자리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보면은 골질이 좀 좋지 않고 아마 약간의 그 외형도 조금 소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4주 정도 지나서 때 모습, 연조직이 이제 점점 차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나서의 모습이고요.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보통 이렇게 오픈 힐링을 했을 경우에는 약 8주에서 12주 사이 정도 되면은 연조직 치유가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모습은 아주 연조직이 잘 치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기 위해서
감장절개를 해서 버칼 플랩을 당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트블이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4개월째 있을 때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CT 모습상에서도 디펙트가 많이 심하게 있었던 17번 자리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볼륨은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개월째 됐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요. 그때 구강내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그 오픈 힐링이 되어 있었던 17번 자리에는 연조직이 약간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플랩을 거상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래도 초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제법 볼륨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상악동 거상술을 조금 확인은 해야 돼서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상악동 거상을 했고, 오픈 힐링이 되어서 연조직이 이렇게 열개가 생겨 있었던 17번 부위에 있어서는 드릴링하면서 골질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의 골들은 약간 이게 좀 긁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스처가 조금 오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발치와의 외형이 좀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인드 디펙트 형태의 어떤 결손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픽스처는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결손이 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컨테인드 디펙트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라프트 머터리얼과 콜라겐 멤브레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종고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 이용을 해서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봉합 후의 모습이고요. 식립하고 난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렇게 약간 수직적으로 조금 올려줘야 되는 GBR을 할 경우에 2mm 정도 길이가 되는 커버 스크류를 사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좀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GBR 할 때 공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의 CT 사진이고요. 2주 정도 지나서 봉합사를 제거를 했고요. 멤브레인 홀딩 수처는 조금 더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4주 정도 됐을 때 멤브레인 홀딩 수처는 이제 제거를 했고요.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제거했을 시점쯤에 됐을 때 이렇게 커버 스크류가 17번 자리에 약간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저 즉시 그냥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임플란트의 고정이 나쁜 경우라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임플란트 고정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힐링 어버트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16번 자리는 따로 세컨 서저리는 하지 않고 조금 더 치유를 기다린 다음에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16번 자리에 세컨 서저리를 했고요. 16번 자리의 세컨 서저리는 모디파이드 리니어 인시전을 통해서 최소한의 절개만을 해서 각하치은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팔라탈 쪽에 인시전을 주고 각하치은을 약간 버칼 쪽으로 밀어줄 수 있게 버칼 쪽에 각하치은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모디파이드 리니어 인시전을 통해서 세컨 서저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세컨 서저리를 시행한 후의 모습이고요. 이때 ISP로 확인을 했었는데 16번 자리는 70, 17번 자리는 69가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프레션을 테이핑하고 어버트먼트를 체결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임플란트 식립하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난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17번 자리에 결손이 있었던 부분도 수직적으로 어느 정도 뼈 양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자리와 17번 자리의 CT 모습인데요. 크리스탈 오프레치 했던 상악동에도 뼈가 좀 제법 생겨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특히 17번 자리에 수직적인 골 결손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던 부분에 임플란트 주변으로 충분하게 뼈의 양이 회복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하고 13개월 정도 됐을 때의 팔로우 패스트 사진입니다. 버칼 쪽에 각하치온도 제법 있고요. 베스트블도 많이 낮아져 있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개월 정도 지났을 당시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때 CT 사진입니다. 17번 자리도 버칼 쪽, 팔라탈 쪽에 이렇게 코티칼 라인이 잘 생겨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식했던 그라프트 머터리얼이 잘 골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자리에 술전, 그다음에 발차 보존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팔로우 패스 때 CT 모습입니다. 결손이 있었던 그 디펙트 부위들이 잘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17번 자리에는 이제 광범위하게 수직적으로 골 결손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임플란트 치료를 마치고 13개월 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수직적으로도 잘 회복이 되어 있고 버칼 팔라탈 쪽에도 코티칼 라이닝이 생기면서
이렇게 잘 골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7번 자리에 이종골과 동종골을 이용을 해서 고리식을 시행을 하고 발치하부 전술을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했었던 중내이고요. 사용했던 베리어 멤브레인은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었고요. 임플란트는 16번 자리, 17번 자리 모두 TS3 SA 서피스의 5.0의 8.5mm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